자, 이번 주 미국 시장의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4주 연속으로 이어진 이 공포, 과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의 시작일까요? 2026년 3월 22일 주간 시장 전망, 지금부터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는 정말이지 한마디로 공포의 한 주였죠. 벌써 4주째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일단 시장을 지배했던 그 공포의 실체가 대체 뭐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하고 러셀 2000 지수가 4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공식적으로 조정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주랑 중소형주가 특히나 크게 흔들렸다는 뜻이죠.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했는지 이 숫자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공포가 이번 주에는 좀 잦아들까요? 아니면 이게 뭔가 더 큰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이번 분석에서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지난주의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공포의 원인을 한번 해부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시장을 압도했던 충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뭐였냐면요. 한쪽에서는 엔비디아가 GTC 컨퍼런스에서 베라 루빈이라는 차세대 AI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엄청난 혁신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은 꿈쩍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중동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쇼크,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던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는 이 거시경제의 역풍이 그 혁신을 그냥 집어삼킬 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중동 분쟁이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고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무려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위협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죠. 여기에 미군 증강 소식, 이란 자산에 대한 공습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 이건 바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서 왔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PPI가 발표됐는데 헤드라인이랑 근원 둘 다 시장 예상치를 거의 2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와버렸죠. 도매 물가가 이 정도로 높다는 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쇼크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 말은 연준이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연준은 매파적 동결, 즉 금리는 동결하지만 앞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고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은 또다시 저 멀리 밀려나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현재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전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왜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을 각장하는 걸까요?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는 에너지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요소 기름값이 비싸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이른바 부정적 총수요 충격으로 이어져서 경제 전체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 펀더멘털이 이미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2025년 4분기 최종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예측치가 고작 0.7%에 불과합니다. 만약 실제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이 확인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리스크는요, 어쩌면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바로 금융 시스템 내부의 문제입니다. 은행이 아닌 기관들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무려 1.8조 달러 규모의 이 사모신용 시장에서 지금 균열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블루아울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환매를 중단한 게 시작이었는데 이게 영국 MFS의 붕괴로 이어졌고요. 이제는 블랙록, 모건 스탠리 같은 초대형 금융사들까지 펀드 환매를 제한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이상 기업 대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JP 모건이 소프트웨어 관련 대출의 담보 가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건 이 위험이 소프트웨어 산업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친숙한 소비자 핀테크 대출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두운 이야기만 드렸는데요. 그럼 이 혼란 속에서 월스트리트는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벌써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그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안은 바로 헬로 전략입니다. Heavy Assets, Low Obsolescence. 직역하면 무거운 자산, 낮은 노후화인데요. 쉽게 말해 무겁고 대체 불가능하면서 기술 변화의 영향도 덜 받는 그런 자산에 주목하는 전략입니다. 시장의 초점이 디지털 세상에서 다시 물리적인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헬로 자산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전력망, 송유관, 철도, 데이터 센터, 그리고 희토류 같은 전력적 광물들이요. 한마디로 쉽게 복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뼈대를 이루는 바로 그 물리적 인프라 자산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헤일로 전략이 주목받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AI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이 폭발적인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망과 에너지 인프라의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마침 이번 주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에너지 컨퍼런스 시에라믹에서도 이 AI와 에너지의 결합이 핵심 주제라고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의 방향키를 쥘 주요 일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 데이터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새로운 시장의 현실을 시험대에 올리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대시보드입니다. 화요일에 나오는 PMI 데이터로 경제의 현재 체력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목요일에 나오는 선임대출 담당자 의견 조사를 보면 3호 신용시장이 얼마나 빡빡한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금요일 4분기 최종 GDP가 과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기름을 부을지 이게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나오는 마이클 바, 필립 제퍼슨 같은 연준 위원들의 입에서 어떤 힌트가 나올지도 계속 주시해야겠죠? 이렇게 시장의 무게중심이 디지털 자산에서 물리적 자산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세상에서 결국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물리적 세계에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수익 및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